리플은 매수하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베이지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할 거는 리플을 매수하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뭐 설명을 드리는 건 드리는 건데 제가 이 영상을 찍을지 말지 사실은 조금 고민했습니다. 왜냐면 유튜브를 둘러보면은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리플을 매수해라, 뭐 매집해라, 장기적으로 매집해라, 적극 매수해라, 이런 좀 희망적인 말들을 많이 하시고 거기에 힘을 많이 얻으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더. 근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을 할 내용은 그거에 어떻게 보면은 정반대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심을 고려했을 때 이 영상을 안 올리는 게 맞지만 그래도 제가 할 말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하겠습니다. 할 거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리플을 매집하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진짜 한 5년 보고 매집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해당 사항이 없고, 일반적으로 뭐 단기 혹은 뭐 중기 정도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에서 하는 내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초단기도 마찬가지고, 장기 매집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제 영상을 보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장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트레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자, 왜 그럼 리플을 매수하면 안 되냐면 변동폭 때문이에요. 변동폭. 리플은 변동폭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 지금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이 한 달이 넘죠. 한 달이 넘는 구간 동안에 최대 변동폭이 16%밖에 안 돼요. 그쵸? 그리고 시장의 지금 중기적인 상승장인데 여기 최고점 밑꼬리 여기서부터 하더라도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꼬리가 굉장히 기네요. 어쨌든 이거 꼬리 맨 밑꼬리까지 포함해서 최고점을 이렇게 했을 때 최대 변동폭이 44%입니다. 최고 상승률이. 근데 이것도 굉장히 낮은 변동폭이에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코인 중에서 가장 변동폭이 낮은 편에 속하는데, 그럼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저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상승률이 64%예요. 그런데 리플은 44%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변동폭이 비트코인보다도 낮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주식 수준이에요. 주식 수준. 변동폭만 봤을 때. 그런데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이유, 중기 트레이딩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변동폭을 먹기 위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장기는 제가 장기 트레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기에서 중기, 초단기, 단기, 중기,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변동폭이 너무 작으니까 이거는 매수를 하지 않는 걸 넘어서 그냥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제 생각입니다. 매매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숏도 못 친다는 거예요. 왜? 변동폭이 작으니까. 다른 종목은 이렇게 떨어지는 하락 추세 같은 경우에 막 10%씩 떨어질 때 리플 같은 거 3% 떨어질까 말까입니다. 비트코인보다도 안 떨어지는 게 리플이에요. 비트코인보다도 안 올라가는 게 리플이고, 오른 게 없으니까 내리지도 못하고 내린 게 없으니까 올리지도 못하고,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낮고 매매 가치가 낮다, 이런 종목은. 그런데 리플이 왜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냐면 지금 엄청 큰 소송이 걸려있죠. 리플 같은 경우에 코인판 시장을 뒤흔들 만한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데, 몇 년째 벌어지고 있는 중인데, 몇 년째 리플이 변동성이 적어요. 사실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비트코인보다도 변동성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몇 년 동안. 그래서 일단 소송이 있는데 소송을 승소하면은 엄청난 큰 폭등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지금 몇 년 동안 미리 지금 매수를 해놓은 상태예요. 매집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분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시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일단 승소할지 패소할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그 승소를 한다고 해도 이게 뭐 상승으로 갈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소송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허망하게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거죠. 뭐를 버리면서, 시간 버리면서, 기회 비용 다 버리면서 좀 허망하게 마냥 기다리기만 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리플을 거래하는 많은 분들이. 그러면 리플은 도대체 언제 매매해야 되냐? 한번 터졌을 때. 리플은 한번 터지면은, 자, 요런 식으로 한번 터지면은 한동안 굉장히 좀 크게 변동성을 보여줘요. 단발적으로 한번 장대 양봉이든 장대 음봉이든 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터지면 그 이후로 한동안은 변동성이 커요. 그러면 그때는 리플을 매매하기에 좋습니다. 그때는 리플을 매매하기 좋고,
지금 횡보 구간 같은 경우에 매매를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리플만 그러냐? 리플뿐만이 아니에요. 자, 도지코인을 봤을 때도 이번 중기 상승장에서 비트코인이 아까 60 몇 퍼센트 올랐는데 얘는 52%밖에 안 올랐죠. 53%밖에. 비트코인보다도 변동성이 적었습니다. 이번 중기적인 상승장에서. 1월 초부터 12월 말부터 1월 초에 시작된 이런 중기적인 상승장에 대한 변동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지는 왜 이렇게 변동성이 작냐? FTX 파산이 여기에서 했는데 FTX 파산 전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이 도지입니다. 이때 한번 털어 먹었으니까 지금 중기적인 상승장에서 힘을 못 받고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도지도 매매 가치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뭐 에이다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에이다 이렇게 올라올 땐 좋았는데 그 이후에 횡보만 하고 있다. 매매 가치가 낮다. 왜? 변동폭이 낮으니까. 하락 추세면은 다른 종목들은 더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숏으로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상승 추세면은 다른 종목들은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롱으로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에이다, 도지, 리플 이런 거는 방향을 맞췄다고 해도 조금밖에 못 먹어요, 수익을. 얘는 말고 더 있습니다. 최근에 BNB가 악재가 있었죠. 이때 이제 악재가 있었는데 악재 이후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조금 컸지만 그 이후에 사실 변동성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 전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종목도 현재는 매매 가치가 낮다. 그리고 뭐 칠리즈 같은 것도 월드컵 코인이죠. 얘가 월드컵 이슈 바를 받는 코인인데 월드컵 이슈 때 이렇게 4번 연속으로 고점을 형성하면서 4번이나 털어먹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렇게 4번이나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4번 털어먹고 그 이후에 반등도 없이 이렇게 내렸어요. 내리고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낮죠. 중기적인 상승장에 대해서 85%? 그래도 뭐 다른 종목들보다는 꽤 있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칠리즈 같은 경우에도 큰 호재 혹은 뭐 큰 이슈가 끝났으니까 매매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월드컵 이슈가 끝난 시점에서는 매수 가치가 완전히 제로죠, 제로. 어떻게 보면은 월드컵 이슈 때문에 이렇게 올랐는데 월드컵 이슈가 없으면은 당연히 내려가는 게 인지상정이죠. 마치 에어드랍 이슈 끝난 코인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에어드랍 이슈가 있으면은 크게 오르죠. 그런데 에어드랍 이슈가 없으면은 크게 내린다. 크게 내리고 다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해요. 올라간 거 다 뺀 이후에. 뭐 앱토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사실 변동성이 낮은 편에 속하는데 왜 그런 거냐면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앱토스 재단에서 여기에서 물량을 털었습니다. 재단 물량을 거래소로 옮겨서 매도를 했어요. 이거는 지갑 추적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말씀도 드렸습니다. 물론 이때가 마지막 최고점이 될 줄은 몰랐죠. 저도 몰랐지만 위험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어요. 아까 그 칠리즈도 마찬가지예요. 칠리즈 같은 경우에도 월드컵 이슈가 끝난 이후에 제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라. 이거는 매수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제가 월드컵 이슈 그때쯤에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생방송에서. 앱토스도 마찬가지로 재단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를 하기에 좀 꺼림칙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사실 너무 강력한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앱토스가 이게 진짜 마지막 고점이 될 줄은 솔직히 몰랐지만 매수하는 게 위험하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재단이 거대 물량을 던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재단의 물량 바지가 되겠다고 자처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산다는 거는 18달러 대에서 산다는 거는. 그러고 나서 내리고 사실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은. 그래서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 그 종목의 매매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매매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보고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그때부터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일단은 매매 가치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게 1순위입니다. 매매 가치가 없는 종목을 매매하면은 시간을 버린다 라는 거죠. 리플처럼. 어떻게 보면 리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영상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틀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괜찮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